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교차 분석입니다. 오늘은 교차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분석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차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전 강의에서 제가 이 척도의 종류 또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명목 척도 또 서열 척도 이렇게 이제 측정된 것을 우리가 범주형 변수라고 했죠. 이런 범주형 변수들은 질적 변수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범주형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 뭐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연관성은 뭐 관련성하고 같은 말이죠. 이런 범주형 변수들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교차 분석입니다. 이 교차 분석은 이제 빈도 교차표를 이용을 해서 두 변수가 서로 독립적인지, 뭐 이것은 반대로 달리 표현을 하자면 서로 다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서로 독립적인지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어렵게 들릴 건데 서로 다른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빈도 교차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차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검정 통계량 카이 스퀘어 값과 유의 수준으로 이제 가설을 검정을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걸 x 제곱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우리가 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떤 이제 통계량을 나타내는 기호는 그리스어를 씁니다. 그리스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스어를 쓰고 뭐 알파, 베타, 뭐 감마, 뭐 이런 에타,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 x는 영문으로 된 x는 그리스어로 카이라고 읽습니다. 카이. 그래서 카이 제곱 또는 뭐 카이 스퀘어 값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차 분석의 개념은 그렇고요. 이러한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범주형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을 하는 것을 이제 지금 학습하고 있는 교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형 변수인 경우, 연속형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을 한다. 그게 이제 상관관계 분석인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빈도 교차표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뭐 이제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상관관계 분석이겠죠. 이제 어떤 x1이라는 변수와 x2라는 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이 여기에 이제 기재가 되는데,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관계수 행렬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범주형 변수들도 비슷한 형태로 이제 범주형 변수의 응답 범주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각 변수의 응답 범주가 여기에 쓰이겠죠. 그렇게 해서 다른 또 변수의 응답 범주가 여기 쓰이고, 그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제 빈도값 이런 게 뭐 이제 각 응답 범주에 속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행은 성이었고 여기에는 학력이었다. 학력 변수를 이제 열로 표시를 했다. 뭐 그랬을 경우에는 성에는 남성, 여성이 존재하잖아요. 응답 범주로. 그리고 학력에는 뭐 구분하기 나름이지만 뭐 고등학교 이하, 뭐 전문대졸, 4년제 대학졸, 그다음에 대학원 이상, 뭐 이렇게 4개 정도의 응답 범주를 표현을 했다면, 남성인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이제 교차되는 이 부분이 이제 빈도 거기에 해당하는 빈도가 몇 명인지, 그게 이제 교차돼서 표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차 분석에서는 이런 행렬표를 빈도 교차표라고 부르고요.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상관계수 행렬표 이렇게 이제 칭합니다. 아무튼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교차 분석, 상관관계 분석이 있다. 이 두 가지 분석의 차이점은 뭐냐? 범주형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을 하는 것이 교차 분석이고, 연속형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을 하는 것이 상관관계 분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척도의 종류에 따른 분석 방법의 선정 굉장히 중요한 표라 그랬고 이전 강의 때 제가 그 중요성을 강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독립 변수가 질적 자료이냐 양적 자료이냐 또 종속 변수가 질적 자료이냐 양적 자료이냐에 따라서 이런 분석 방법을 정해서 그걸 적용을 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학습하는 내용인 이 교차 분석의 경우에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런 개념은 없지만 사실은 뭐 그냥 이 교차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게 아무튼 둘 다 질적 자료여야 된다. 질적 자료여야 이 교차 분석을 실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적 자료는 뭐 교차 분석 설문 문항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통계에 대해서 왕초보인 분은 이런 설문 문항이 척도의 어떤 척도의 종류인지 그런 걸 잘 구분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또 뭐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명목척도라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런 척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그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명목척도인 경우에는 둘 다 범주형 자료 또 뭐 질적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교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뭐 여기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 서열 척도인 경우에도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 간에 이런 교차 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문항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을 실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 분석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이제 보여드릴 그런 이제 자료가 이렇게 성과 최종 학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교차 분석을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의 때 설명을 드리는 요 이제 예시로 설명을 드리는 표도 이렇게 학력과 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가 한번 이제 교차 분석 이 빈도 교차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가로를 이제 행이라고 하잖아요. 세로를 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표를 행열표라고 하죠. 이런 행을 뭘 기준으로 두느냐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을 이제 행으로 둘 경우에는 최종 학력이 이제 열로 표시가 될 거고 이렇게 남자 고졸 이하의 빈도가 역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이면서 전문대졸인 사람이 요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빈도수가. 뭐 이제 그걸 최종 학력을 행으로 했을 땐 또 이렇게 생김새가 좀 다른 이런 빈도 교차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는 두 개의 변수 간의 응답 범주의 이제 빈도 교차표를 이렇게 생성을 할 때는 행이 중요해요. 그래서 행을 내가 뭘 좀 중점적으로 보느냐 두 변수들 중에서 이제 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했을 때 뭐 이제 학력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빈도가 뭐 그럴 경우에는 이 성을 가로행으로 두고 최종 학력을 세로행으로 두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두되 뭐 최종 학력 또 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변수요. 뭐 결혼 여부라든지 뭐 아니면은 연간 소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를 성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런 빈도 교차표를 만들고 싶다. 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행에다가 두지를 못하고 여기에 이제 성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이제 행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뭐 관련된 통계표를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두 개의 변수 간의 응답 범주를 빈도 교차표로 나타내려고 할 때, 뭐 그렇게 분석을 해서 논문에다가 제시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변수를 가로행에다가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차 분석에서의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뭐냐? 기무가설은 이제 x1이라는 변수가 있고 x2라는 변수가 있다면은 이 x1과 x2 응답 범주 간의 연관성이 없다. 이게 이제 기무가설이 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x1과 x2 응답 범주 간의 연관성이 있다. 우리는 지금 이걸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해서 이 응답 범주 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을 지금 검증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립가설이 이제 연구가설이 되는 것이죠. 자, 그 통계표를 이제 예시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분석한 결과를 제가 미리 한번 옮겨서 표현을 해본 건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분석하고 난 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통계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다가는 이제 그 표본 크기를 표시를 하고 단위를 이거는 이제 이제 사람 수니까 사람 수가 남자이면서 고졸 이하인 학력을 가진 사람이 이 표본 전체에서 323명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1%, 전체가 아니죠. 이제 가로행 남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1%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비율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로 쭉 다 더하면 이 비율을 다 더하면 100%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가로로도 이렇게 비율을 설정할 수 있고 세로로도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 보기 좋은 것은 가로행을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게 더 좋겠다 했죠. 네, 그래서 가로로 비율이 100% 나오게끔 설정을 하는 것이 좋다. 더 보기 편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인식하기에도 이제 눈은 우리의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글을 읽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한자로 이제 그 문서에다가 글을 표기를 할 때는 세로로 이렇게 글을 썼죠. 근데 그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였죠. 우리 신체 구조상으로는 눈을 그냥 좌우로 돌리면서 이제 글을 읽는 게 더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이렇게 가독성이 높고 선명하게 이 통계량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중요하게 여기는 변수를 행에다 놓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카이스퀘어 값을 또 그 카이스퀘어 관련된 통계량을 이렇게 분석 결과로 이제 도출이 되면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두 개의 변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변수를 행에다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의 하의 범주를 쭉 그냥 한꺼번에 표로 만들어야 될 때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성을 이렇게 남자 여자로 표시를 하고 각각의 변수를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또 이때는 좋은 방법이다. 통계표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 결혼 여부까지만 여기 표현을 했는데 이 뒤에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예, 결혼 여부뿐만 아니라 밑에다가 소득 수준, 연간 소득 수준이라든지 직종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성별로 남자가 어느 정도 빈도를 갖고 있는지 여자는 어느 정도 빈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표는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런 통계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교차 분석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분석은 이렇게 이제 범주형 자료, 성에 관련된 또 최종 학력에 관련된 게 다 범주형 자료이면 이렇게 값에 이렇게 남성, 여성 구분돼서 이제 응답 범주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최종 학력은 여기에서 이렇게 네 가지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 대학교졸, 대학원 졸 이상 이렇게 네 가지로
네 가지의 응답 범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개 다 이제 명목척도인 것을 우리는 일단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교차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건데, 교차 분석은 이 분석에 들어가서요. 두 번째 부위는 기술 통계량에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메뉴가 뜨는데, 새로 메뉴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에 교차 분석이라고 보이죠. 이 교차 분석을 클릭을 하면 교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변수를 행에다 옮기는 게 좋겠다 했죠. 네, 그래서 성을 행에다 옮기고 최종 학력을 열에다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행창, 열창에다가 하나씩 해당하는 변수를 옮겨 놓고요. 그리고 난 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여러 가지 단추 중에서 통계량 단추를 눌러요. 그리고 난 뒤 카이 제곱을 선택을 합니다. 카이 제곱 선택을 하고 계속을 누르고요. 그리고 셀에 가서 이제 퍼센트 표시를 해야 되는데 행으로 하느냐 열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그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일단 한번 어떻게 달라지는지 각각을 한 번씩 순차적으로 선택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행으로 해가지고 계속을 누르고 나머지는 이제 선택할 거 없습니다. 바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교차 분석 결과가 나와요. 자, 행으로 표시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통계표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교차 분석. 이번에는 행이 아니라 열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열로 하게 되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죠. 열로 100%가 되게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남성에서 이제 각각의 최종 학력별 이제 구분이 된 빈도의 이 퍼센트가 다 합해서 여기에서 100%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왔죠. 열로 했을 때는 그죠? 요걸 다 더하면 100%인데 그게 아니라 요번에는 아래 위로 이제 열로 돼 있는 이 남성과 여성의 뭐 고졸 이하일 때 남성 비율, 여성 비율을 합해서 100이 되게끔, 100%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요. 뭔가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왔던 표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이 돼 있죠. 보통 우리가 열로 이렇게 행으로 뭐 100%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를 기준으로 행으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게끔 표시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뭐가 뭔지, 각각의 통계량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캡처를 떴으니까 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케이스 처리 요약에서는 뭐 이제 이 전체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3,15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결집값이 없다 뭐 라는 걸 이제 표시한 걸 보고 결집값은 없구나. 그리고 이제 전체 3,150명이 표본 크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고 그걸 통계표에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기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측 표의 우측 상단에다가 표본 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자, 케이스 처리 요약 다음에 이제 카이 제곱 검정한 이제 결과를 한번 보는 거죠. 이 피어슨 카이 제곱이라고 돼 있는 이게 카이 스퀘어 통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8.503이 나온 거고 그것의 이제 유의 확률 P 값이 0.037인 거죠. 우리가 5% 유의 수준에서 이제 검증을 하기 때문에 0.05보다 이 값이 작으면은 그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0.05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은 이제 기각이 되고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립가설이 채택이 됐으니까 이 성이라는 변수의 하위 범주하고 그 다음에 최종학력의 이제 최종학력이라는 변수의 하위 범주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또 이렇게 카이 제곱 검정 결과는
통계표에는 이렇게 밑에다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개의 변수를 이제 같이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에는 일단 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만큼을 이제 셀 합치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아까 보여드린 숫자 있죠? 여기 8.053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성 최종 학력 교차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빈도인 거죠. 이제 각각의. 그러니까 고졸 이하이면서, 학력은 고졸 이하이면서 남성인 사람이 몇 명인지 내 표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빈도가 323명인 겁니다. 그리고 학력이 고졸 이하이면서 여성인 표본 수가 189명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제 교차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문대 졸이면서 전문대 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성인 그런 이제 표본의 수는 505명이 된다. 그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쭉 가로로 이제 남성 중에서 고졸 이하인 사람은 17.1%, 전문대졸인 사람은 26.7%인데 이건 남성 중에서의 학력별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가 이제 합계로, 가로행의 합계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옮긴 게 요 통계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교차 분석을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교차 분석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